자, 동현이 책 있냐? 수에서 보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간단히 복습을 하면,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이다 라고 이렇게 써준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요 a n이라는 것이 뭐가 되냐면, 요 a n은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얘는. 그래서 일반항을 가지고 극한 계산을 하는 게 수열의 극한이에요. 일반항을 가지고 하는 거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N이 이후에 이 숫자가 과연 어느 쪽으로 향할까 경향성을 파악하는 거라고 그랬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것처럼 수렴과 발산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특정한 값으로 가게 되면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수렴하는 경우가 아닌 모든 경우를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발산하는 경우에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요런 발산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어떤 숫자가 반복이 되는 진동형의 극한이 있다 라고까지 정리를 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수렴하는 경우나 발산하는 경우를 우리가 따질 때, 요 수렴하는 경우나 발산하는 경우를 따질 때 연산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극한이라고 그랬냐면 부정형 극한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래서 부정형 극한 중에서 수열의 극한은 뭐 0분의 0꼴이나 이런 거는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0분의 0꼴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고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만 우리가 주로 다룰 거다. 오케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주로 다룬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해서 등비수열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까지 공부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자, 오늘부터 이제 볼 게 급수입니다. 자, 급수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 기본 전제 자체를 이렇게 잡고 갈게요. 급수는요, 얘는 합의 극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의 극한. 급수는. 자,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을 앞에서 배운 수열의 극한이라고 배웠죠. 근데 지금부터 배우는 급수라는 단어는 뭐냐면 수열의 합의 극한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합의 극한. 그래서 어떤 식의 내용이 나오냐면, 첫 번째, 자,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야. A1, A2, A3, A4 땡땡땡 계속 가서 AN까지다 라고 이렇게 썼을 때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만큼을 우리는 한 단어로 줄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S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SN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수학원에서 배운 수열이에요. 여기까지는. 근데 급수에서 다루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AN 이후에 계속 더해보는 거예요. 계속. N 플러스 1항, N 플러스 2항 이런 식으로 계속.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항들을 계속 더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고민하는 학문이 급수라는 거예요. 급수.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요 SN이라는 것의 용어가 좀 달라지는데, 급수라는 단원에서 SN이라는 것은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부, 분, 합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SN이라는 것을. 그러면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SN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는 급수라는 단원에서는 부분합이라는 용어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 표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급수를 표현하는 방법.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급수라는 것은 라지 S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 라지 S에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가서 AN까지 되고 이 이후로도 땡땡땡땡 계속 더해가는 것을 급수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이야. 자, 그럼 잘 봐. 수열에서 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쓰는 거 말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뭐였어? 시그마였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1부터 무한대까지 A, K다 라고 이렇게도 써줘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1부터 2, 3, 4, 5 해서 어디까지? 무한대로 갈 때까지 다 더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근데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도 볼 수가 있냐면 시그마를 쪼개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간다고 쓰고 여기다가 ak라고 이렇게 쓴다면 잘 봐요. 얘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데 n이라는 애가 다시 열로가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꼬리물기 형태로 하면 k가 1부터 n까지 가는데 n은 또 무한대로 간다라는 뜻이 돼버려서 결국 뭐랑 똑같냐면 첫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갑니다 라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네모쳐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라는 것은 우리가 한 단어로 줄여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sn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됐죠? 그래서 이 표현들이 전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급수단원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잘 봐. 급수단원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지 멋대로 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다 동일한 표현이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됐니? 자,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얘랑 얘입니다. 두 개. 얘랑 얘를 가장 많이 쓰긴 해요. 알겠죠? 얘랑 얘를. 자, 여기까지 정리 좀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결론이 그럼 이렇게 나오네. 라지 S는 급수라는 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쌤이 얘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합의 극한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합의 극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잘 봐. 리미트라는 값이 붙었기 때문에 극한을 다루는 게 돼버리고 따라서 얘도 결국 결론은 수렴하는지 발산하던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리미트 SN이라는 것은. 그럼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의 수렴과 발산을 판단하는 방법이 뭐냐? 그럼 교과서적인 방법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뭐가 될 거냐면 SN을 직접 구해요. 그래서 SN의 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SN의 식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두 번째 리미트를 붙여서 계산을 하고 그 리미트 계산의 결과가 특정한 값으로 간다면 수렴할 거고 만약에 특정한 값으로 가지 않는다면 발산할 거다. 이거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짬뽕이 돼서 나올 텐데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에서 공부할 때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일반항이니까 일반항을 여러분들이 구해서 리미트 계산을 한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 오늘 배우는 급수라는 단원에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합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합에 대한 극한의 식을 구해서 계산해 준 결과가 바로 급수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것이 될 거다라는 것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서 교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보세요. 자, 52페이지 보시면은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수열 AN의 각 항을 차례대로 덧셈 기호를 이용해서 연결한 식을 우리는 전부 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교 가시면은 다양한 급수를 더 배우시게 될 거예요. 대학교 가서 교양과정에서 배울 텐데 우리는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그냥 이렇게 수열의 합에 대한 것만 기본적으로 급수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바로 2번에 부분합이라고 나와 있을 텐데 부분합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부분합이라는 것은요.
급수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무한대까지 가는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분합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급수를 뭘로 받아들이려고 했어? 합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급수는 합의 극한이다. 그것만 정확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3번에서 보시게 되면 수렴이 나오고요. 4번에서 보시게 되면 발산이 나오죠. 자, 수렴부터 읽어볼게요. 급수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이 일정한 수열 S에 수렴할 때, 즉 특정한 값으로 가까워지거나 특정한 값이 나올 때 우리는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4번에서 보시면 발산 있죠.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부분합의 수열 SN이 발산할 때, 즉 특정한 값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발산한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 밑줄 치세요. 발산하는 급수에 대해서는 그 합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발산한다 라고만 표기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까지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걸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급수라는 개념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문제를 풀어볼게. 56페이지를 먼저 봐봐. 자, 급수의 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개념 1번에서 1번 정도 간단하게 해보면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1 따다다다닥 가서 뒤쪽에서 보시면, 자, 거기 네모치세요. 1 플러스 2 플러스에서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땡땡땡 가서 n까지 하고 분의 1 하고 더하기 땡땡땡인데 여기다가 네모치세요. n번째 항이다. 자, n번째 항에다가 네모치시고, 잘 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까지가 딱 뭐가 되냐면 요 꺽쇠 부분 한 게 SN이라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쌤이 네모치라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그럼 뭐가 되냐면 AN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얘는 일반항입니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합이라는 것과 일반항이 같이 하나의 식에서 혼재가 된단 말이야. 계속해서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일반항을 의미해요. 수열의 일반항. 그럼 AN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걸 써주는 게 맞는 거야. 그지? 근데 극한을 계산할 때는 저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쫙 와가지고 AN까지의 합이 되겠죠? AN까지의 합. 그래서 여기다 SN이라고 써주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잘 봐. 첫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가 아니고 무한대까지 라고 써지고, 무한대까지라고 써지고 A, K라고 이렇게 써줘도 돼요. 그러면 이런 표현 방법을 사용한다면 요 A, K라는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얘가.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런 계산법이 아니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는 계산법을 사용한다면 그때는 SN이라는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질문. 이걸로 구하는 게 편할까요? 이걸로 구하는 게 편할까요? 이 문제는. 첫 번째 거로 하는 게 편할까? 두 번째 거로 하는 게 편할까? 그거를 판단하는 게 이제 급수 연산할 때의 포인트란 말이야. 잘 봐. 이거도 되고 이거도 돼. 둘 다 돼. 근데 문제마다 둘 중에 뭐가 더 편한지는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뭘로 할 거냐? 첫 번째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얘를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 분모 자리에 써지는 게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총합이니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써지고 얘가 1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뒤집어 버리시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2다 라고까지 이렇게 써지거든.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구하는 급수라는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고요. an 자리에다가 그대로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2다 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써진 애가 무슨 분수 형태예요? 부분분수죠. 그죠? 부분분수 형태니까 요거를 계산을 하는데 요렇게 놓고 나서 잘 봐. 요렇게 놓고 나서 원래 계산법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부분합을 먼저 구해야 돼요. SN을. 그래서 SN이라는 것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에 해당이 되고 그때 일반항이 요거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K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2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애가 될 거고 그럼 얘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가 되고요. 뒤에서 앞에 거 빼시면 2분의 1이 나오죠? 부분분수에서 1이에요? 갑자기 2로 바뀌었네요. 네. 이렇게 돼서 뒤에서 앞에 거 빼면 그럼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죠? 얘는? 그럼 1이 나오니까 2라는 것만 앞으로 빼주시고 이렇게 써지겠네요. 2 곱하기 뭐가 되냐면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부분분수 정리를 하면. 오케이? 그러면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해서 n까지 대입해가지고 정리하시면 얘는 어떤 식이 나올 거냐면 2배 곱하기 앞에가 1이 남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맨 끝에는 누가 남을 거냐면 다 지워지고 n 플러스 1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남을 거예요. 여기까지 되나요? 그럼 얘가 뭐예요? SN이에요. 이게. 되니? 이게 SN이라는 부분합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얘가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SN, 즉 요거를 대입한 값이니까 2 괄호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극한 계산해 보시게 되면 무한대로 가는 애가 여기다가 대입이 되니까 요 값 자체가 얼마가 되냐면 0으로 그냥 가버리는 친구가 되겠죠. 사라지겠죠?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급수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됐나요? 그럼 순서 보시면 이런 얘기죠. 순서 보시면은 뭐부터 구해요? SN. 그럼 SN 구하기 전에 필요한 건 AN. 그 다음에 SN 구해서 그걸 뭘 해라? 급수 계산해라. 극한 계산해라. 끝이야. 자,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요까지 됐니? 요까지 됐니? 근데 자,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시그마 n이 1부터 2까, 무한대까지 요거 부분분수 계산해 버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되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시그마라는 기호가 이런 뜻이죠. 1 대입하고 더하고 2 대입하고 더하고 3 대입하고 더하고 4 대입하고 더하고 그지? 그러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 잘 봐.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n 대입하면 맨 끝에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써지고 더하기 그 다음에도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그죠? 무한대니까 1 대입했을 때, 2 대입했을 때, 3 대입했을 때, 4 대입했을 때, 5 대입했을 때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이거 여기 식을 잘못 써줬구나. 헷갈리고. 이렇게죠? 네.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이게 다 계속 지워지는 구조가 돼. 네. 계속 지워지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누구만 남아요? 1만 남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답이 2가 돼요.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렇게 풀었을 때 발산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럼 발산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는 이렇게 풀었을 때 계속해서 지워지겠네요. 계속 지워지고 계속 지워지니까 앞에 있는 숫자만 하나 남아서 곱하기 해가지고 답을 2라고 똑같이 썼어요. 근데 틀리는 거예요. 답이 발산한대. 그런 경우가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하나 써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꼴이에요. 이거 써놓으세요. 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식이 나왔지. 그냥 이거 들어 이따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야. 1 대입하면은 루트 2 빼기 루트 1이죠. 2 대입하면 루트 3 빼기 루트 2고 3 대입하면 루트 4 빼기 루트 3이고. 그럼 느낌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루트 2 빼기 1 더하기 루트 3 빼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4 빼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계속. 그럼 느낌이 어때? 얘처럼. 계속 지워지네. 라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급수의 합이요.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얘는 실제로 계산해 보면 발산합니다. 발산해요. 왜 그런지는 챕터 2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서. 오케이?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만 너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답이 2가 맞는데 이렇게 풀어도 얘는 이렇게 풀면 답이 수렴이 아니라 발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요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밑에 이번에 로그 들어간 거 해봅시다. 111번에 2번, 3번 보세요. 자, 111번에 3번을 보시면 갑니다. 로그죠? 그러면 AN부터 구할게요. AN이 뭐가 나오냐면 AN은 위치 바라잉 로그 2에 여기가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라는 게 AN입니다. 그죠? 시그마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그 시그마 옆에 있는 애는 SN이 아니라 AN이야. 그지? 그럼 얘가 일반항이야? 그럼 내가 부분합을 구해보면 부분합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시그마 N이 K가 2부터 시작하죠? 문제 보시면은 2부터 시작해요. N까지 로그 2에 통분하시면 N제곱 그 다음에 N-1, N 플러스 1 이렇게 합차로 바뀌는 애가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로그끼리의 덧셈은 당연히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바뀌니까 자 이제 SN을 구해볼게요. SN을 구하시게 되면 얘는 로그 2에 자 2부터 대입을 하시는데 이렇게 쪼개지겠죠? 2, 2, 1, 3 요 구조로 갈 거예요.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왜? n제곱이니까 n이 2개가 있죠. 분모 자리에. 그러면 3을 대입해 볼게요. 그 다음에는 자 3을 대입하시면 뭐가 되겠어요? 3, 3, 2, 4 이렇게 바뀌겠죠. 그지? 그 다음에는
하나 더 해보면 4 대입하시면 4, 4, 3, 5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갑니다. 쭉쭉쭉쭉 가요. 자, 마지막에 n을 대입한다고 해볼게요. n 대입하시면 n, n, n-1, n 플러스 1 요렇게까지. 그러면 샥 어떻게 돼? 다 지워지겠네? 짝짝짝짝짝짝짝짝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정리. SN은 로그 2에 2n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남겠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급수는 합의 극한이라고 그랬지? 급수는 합의 극한? 그럼 리미트 SN이니까 여기에다가 리미트 붙이는데 리미트하고 로그 나오면 뭐부터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리미트하고 로그 나오면 뭐부터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리미트부터 계산하라고 했죠? 그지? 요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리미트를 먼저 계산하시면 얘는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인데 똑같이 1차니까 몇 분의면 2분의 1이네. 그래서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답이다. 그러면 이 급수는 마이너스 1에 뭐한다?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그가 들어갔을 때의 급수. 근데 방식은 어때요? 똑같죠. 뭐부터 구해라고? AN 구하고 SN 구해서 SN에다가 극한 붙이면 답이 다 나올 거예요.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112번에 2번 한번 해볼게요. 발전 문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뒷부분이 약하죠. 모든 가정의 뒷단원이 약하죠. 순열 조합부터 시작해서 뭐 적분, 수열 뭐 이런 건데 수열에서 여기 봐 112번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문제에 나와 있는 SN 동그라미 쳐보세요. SN 얘는 SN을 줬어요. SN을 줬는데 SN이 뭐라고 줬냐면 n제곱 플러스 2n이고 급수 단원에서는 이제 이 SN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부분합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근데 시그마 옆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야 되는 급수에 해당되는 일반항은 얘야 전체야? 전체예요. 잘 봐. 이수열의 부분합이 이거야. 근데 내가 구하는 급수에서의 일반항은 얘가 아니라 이만큼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뭘로 해줄 수밖에 없냐면 AN을 직접 구해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AN을 구하는 도구를 뭘로 준 거냐? 합이라는 걸로 준 거다. 어떻게? AN은 SN 빼기 SN-1이라는 걸. 됐죠? 오케이. 그래서 구하시면 되죠. 얘에서 계산하는. 됐니? 그럼 얼마 나와요? 2n 마이너스 6. 6?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가면 되죠? n제곱 플러스 2n에서 마이너스 n-1 제곱 더하기
이거잖아요. 그죠? S&P 이거 계산하면 오케이? 조용히 해봐 인마. 자 그러면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2n 빼기 1 더하기 2n 마이너스 2죠? 맞죠? 여기다가 n-1 대입하고 여기다 n-1 대입한 거예요? 그죠? 그럼 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겠다. 여기도 마이너스구나. 미안. 여기도 마이너스네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거 지워지고요. 됐니? 요거 지워지고요. 얼마 나와요? 2n 플러스 1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팁을 가르쳐 줄게요. 이거 원래 수원에서 가르쳐 주는 건데 얘 뭐예요? 얘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죠? 2차식이니까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등차예요. 그지? 이게 이러면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방금 전에 우겸 씨가 한 것처럼 그런 사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공식 가르쳐 드릴게요. 등차 수열일 때 빨리 구하는 거 여기다가 2배 하세요. 오케이? 여기다가 2배 n 붙여. 그럼 얘는 2차항의 개수의 2배예요. 2차항의 개수의 2배.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에서 2차항의 개수를 빼요. 그걸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이게 공식이에요. 오케이? 빨리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야. SN이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꼴이면 2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럼 요거 이용해서 AN 구하면 얘는 어차피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의미 없는 숫자고 여기서 봤을 때 2AN 더하기 B-A라고 써주면 된다고. 그럼 다 그래요. 알겠죠? 2차항의 개수의 2배하고 n의 개수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에서 2차항의 개수 빼주시면 돼요. 요거는 그래서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쓰니까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잖아요. 실수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등차일 때는 이렇게 그냥 빨리 구해버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 이제. 시그마 n1부터 이 자리가 뭘로 바뀌는 거야? 2n 플러스 1 2n 플러스 3분의 2라고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게 일반항 형태니까 부분분수 계산해서 합 구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죠. 근데 부분분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부분분수는 어차피 계속해서 지워진다. 계속해서 지워진다 라고 하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은 이만큼 차이 나죠? 그럼 이만큼 차이 나니까 2 날라가고요. 첫째 항이 뭐가 될 거냐면 1인가? 1 대입하면은 3이네요. 3분의 1이 남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얘는 3분의 1 해서 1번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따가 챕터 2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단한다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자, 지금 쌤이랑 한 게 어디에 있냐면 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54페이지에. 그래서 맞불교과서 특강이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 분수식의 급수 계산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 거. 자,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급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 나오면 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일단은 등비급수와 도형이라고 해서 도형 문제가 나와요. 뒤쪽에서도 오늘 우리가 아마 오늘이랑 다음 주까지 걸쳐서 할 건데 도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능에 빠지지 않고 매년마다 출제가 됐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예. 근데 처음으로 내년 수능에, 올해 수능이구나. 올해 수능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나오는 주제였는데 올해 이제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어요.
오케이. 근데 낼 가능성이 높아요. 미적분에서. 낼 가능성이 높고. 자, 그 다음에 급수, 그걸 제외하고 두 번째로 좀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이따가 2교시에 할 챕터 2에서 할 급수와 수열의 일반항 사이의 관계거든. Sn 빼기 Sn-1을 이용한 관계. 그거를 이용하는 게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간단한 연산 문제 정도.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간단한 연산 문제는 뭐 기본적인 3점 정도로 출제가 많이 돼요. 자, 그래서 54페이지에 보시면은 수렴하는 급수의 여러 공식이라고 해서 있는데 괄호칩시다. 괄호치고요. 쓰세요. 부분 분수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얘는. 그러니까 부분 분수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정리해 둔 거예요. 자, 다 외우면 좋겠죠. 다 외우면 좋은데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으니 1번이랑 뭐 1번은 기본꼴이고 1번 외우시고 1번.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5번 있을 거예요. 5번. 5번 보이세요? 5번? 3개짜리. 그 3개짜리도 하나 그냥 알아두세요. 3개짜리도. 물론 얘는 수능에는 잘 나오진 않고 내신에서는 가끔가다 나오는 애인데 1번, 2번, 3번, 4번은 그냥 연속한 두 자연수와 관련된 얘기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짝 두 칸씩 건너가는 얘기고 5번은 이제 연속한 세 자연수에 대한 건데 3개짜리 부분 분수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5번 박스 밑에 조그맣게 해설 보면 그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바뀌나 봤더니 그 옆에 칸 보시면 앞에 2분의 1이 들어가죠. 2분의 1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2분의 1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k 플러스 2에서 k를 뺀 거예요. 3개짜리 부분 분수할 때 k 플러스 2에서 k를 뺀 거고 그 다음에 k랑 k 플러스 1 곱한 거에서 k 플러스 1이랑 k 플러스 2 곱한 거 빼줬다라는 얘긴데요. 그냥 참고로 그냥 적어드리면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3개짜리 부분 분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3개짜리 부분 분수 그걸 간단하게 쓰면 A랑 B랑 C를 곱했을 때 1이다 라고 돼 있으면 얘는 맨 뒤에 거에서 맨 앞에 걸 빼준 거를 해주고 이 자리에 앞에 거 2개 곱한 거분의 1에서 뒤에 거 2개 곱한 거분의 1로 계산 처리해주면 된다 예요. 지금 5번 박스에 나와 있는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오케이? 그러니까 3개짜리 부분 분수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거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55페이지 보시면 발산하는 거죠. 자, 발산하는 경우인데 1번이랑 2번은 다 무리식의 형태입니다. 무리식. 1번이랑 2번은 무리식. 그래서 무리식의 경우는 발산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왜 발산하는지는 뒤쪽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뒤쪽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1번, 2번 돼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별표 하나 쳐두시고 3번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자체에서 중요하진 않은데 문제풀이 자체에선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증명할 때 좀 할 거고 급수라는 단원이요. 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리논술까지 생각을 하면은 급수가 되게 잘 나와요. 그 수리논술에서도. 대학교 수리논술에서 이제 세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두세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급수를 좀 많이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급수를 좀 많이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 볼게요. 57페이지는 이제 문제 유형인데 뭐 개념적인 문제는 아니고 57페이지 개념을 좀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2번. 자, 개념 2번에 보시면은요. 수학에서 어떤 문제건 간에 활용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이거예요. 무조건 이거예요. 식 세우기. 어제 주말에 저랑 수업했었던 분들 우리 그 함수극한 도형 활용도 결국 뭐야? 식 세우기였죠. 그래서 뭐뭐의 활용, 뭐뭐의 활용, 뭐뭐의 활용 이런 말이 붙으면 그냥 식 세워야겠네 생각하면 돼요. 그럼 급수도 마찬가지로 식을 세우겠다는 건데 그 개념 익힘 2번 봐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2n으로 나눈 나머지가 an까지 끊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겠네. an은 x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2n으로 나눴죠? 그럼 x에다가 뭐 대입해라? 2n 대입해라죠. 나머지 정리. 즉 4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뭐야? AN이다. 바로 나와버린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나누는 식에다가 나누는 숫자를 0으로 만드는 값 대입하면 되죠. 나머지 정리는. 그래서 AN이라는 것이 4n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문제에서 계산하는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 자리에 써진 게 AN분의 자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2라는 걸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그냥 바로 계산해 버릴게요. 수렴한다는 거 우리가 체크했으니까. 자, 10이라고 놓고요. 요 자리에 써진 게 4n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지? 그럼 4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까지 앞으로 빠지겠지. 왜? 요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부분분수 계산하니까 12는 그냥 앞으로 빼버리고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가 이쪽으로 나가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약분해서 6이라고 써주고요. 자, 요쪽에 이제 써지는 게 여기 1씩 대입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네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다. 자, 근데 이런 부분분수 형태는 우리가 수렴한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계산해 버리시면 다 지워지죠. 다 지워지고요. 남는 거 1만 남으니까 답은 얼마가 될 거냐면 6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근데 이제 그 밑에 풀이 보시면은 원래 계산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부분합의 극한을 이용한다. 즉 부분합을 구해서 거기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요런 형태의 부분 분수는 우리가 이미 이 표현을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계산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밑에 115번에 1번 정도 하나 해볼까요? 자, 뭐 그냥 다양하게 식을 좀 세워라 라는 얘기인데요. 115번의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봐도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겠네요. 자,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알파n 더하기 베타n이라는 게 나올 거고요. 자, 두 개를 더하시게 되면 근각에서의 관계가 마이너스 n-1이다 라고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n 곱하기 베타n입니다. 두 근의 곱을 하시게 되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n제곱이라고 그냥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자, 그러면 분모 자리에 들어가 있는 알파n-1 곱하기 베타n-1이라는 이 친구를 계산을 하시면 얘는 알파n, 베타n, 마이너스 알파n 더하기 베타n 그 다음에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까지 전개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요거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얘네들을. 자, 그대로 대입하시면 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n제곱 그 다음에 요거 대입하면은 플러스 n-1 더하기 1이 돼서요. 샥샥 지워지고 요 친구만 딱 남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급수 계산하시면은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네, 오케이. 그래서 답은 1 정도 나오겠네요. 됐죠? 답은 1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정리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보자 라는 거거든. 자, 옆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개념 3번. 자, 그럼 딱 봐도 개념 3번은 뭐겠니? 도형이죠. 활용인데 도형으로 식 세워라죠. 식 세워라. 자, 하나 정도 맛만 보고 갈게요. 개념 3번 보세요. 자, 개념 3번에 나와 있는 주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얘는 도형 갖다가 식 세워서 급수 계산해 줄래 정도란 말이야. 근데 요새 잘 나오는 유형 자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급수에서 나오는 도형은 압도적으로 뒤쪽에서 배우는 등비급수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짤막하게 정도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그냥 푸는 방법 자체가 문제에서 뭐뭐뭐를 뭐뭐뭐라 하자 늘 이렇게 주잖아. 활용을. 그럼
그럼 그 뭐뭐뭐를 n이라는 문자로 표현해서 급수 계산만 하면 답이 나오겠네? 이거라고. 전혀 접근 방법 자체가 어려울 게 없죠. 물론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뭐 밑에 있는 원 두 개 겹쳐 있는 것처럼 도형 자체가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도형 자체가 식을 세우기 좀 난해하게 나올 수는 있는데 무슨 푸는 방법 자체가 뭐 색다르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하나만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다지 중요한 주제는 아니라서. 자, 개념 3번 보시면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n이라고 하자. 삼각형 나오겠네요. 그지? 그럼 삼각형 나오실 텐데 x절편, y절편만 찾아주시면 되겠죠. x절편, y절편. 그래서 직선 같은 경우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자, 갑니다. y에다가 0 대입할게요. 아, 미안. x에다가 0 대입할게요. 자, x에다가 0 대입하셔서 나오는 게 얼마가 나오냐면 이 자리는 2n 플러스 아니다. 빼기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아니다. 플러스구나. 미안. 플러스. x에다가 0 대입했을 때 x절편 x에다가 0 대입했을 때요. 자, 그다음에 y에다가 0 대입하시면은 여기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이제 2n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쪽 부분의 넓이를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an이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an은 2분의 1 곱하기 2n 마이너스 1분의 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부분분수식 나왔고요. 요거에 대한 무슨 값 구하라고 그랬어요? 급수값 계산하라고 했죠. 그래서 뭐 정리해보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2분의 1이 빠질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부분분수로 바꿔주시면 2분의 1 또 앞으로 빠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지는 친구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수렴하는 형태의 급수 계산이었죠. 아까? 부분분수니까 수렴하는 형태의 급수 계산이라서 정리하시면 4분의 1이 될 거고 뒤쪽에는 첫째 항 1만 나오겠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답은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나머지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59페이지에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 별표 5개 치시고요. 자, 거기서부터가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